통풍. 혹시 왕의 질병이니까 뭐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나이 지긋한 분들만 걸리는 병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셨나요? 사실 그건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됐습니다. 오늘날 통풍은요, 20대 젊은 층까지 무섭게 파고드는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을 주는 질병이거든요. 오늘은 통풍에 대한 아주 위험한 오해들을 좀 바로잡고 그 진짜 얼굴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람만 스쳐도 칼로 베이는 느낌. 이게 실제로 통풍 발작을 겪은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. 아니 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끔찍한 고통이 생기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 끔찍한 고통의 원인이 뭔지, 왜 하필 젊은 층을 위협하고 있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셔야 해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통풍의 현다적 얼굴. 더 이상 통풍을 뭐 남의 얘기,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젊은 세대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무려 82%. 와, 이거 진짜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? 이게 최근 단 5년 만에 20대 남성 통풍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. 이젠 뭐 왕의 질병이 아니라 젊음의 질병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에요.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가 온 거죠. 아니, 대체 이 지독한 통풍 왜 생기는 걸까요? 자,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를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통풍의 원인을 알려면 먼저 요산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해요. 화면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퓨린이라는 걸 섭취하면요. 이게 에너지로 사용되고 나서 요산이라는 찌꺼기, 노폐물이 남게 됩니다. 건강한 몸이라면 이 요산은 신장, 즉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깔끔하게 빠져나가죠. 이게 바로 건강한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인 거죠. 그런데 이 시스템의 균형이 딱 깨지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요산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혈액 속에 이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상태. 이게 바로 통풍의 출발점, 고요산 혈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. 보통 통풍은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?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우리 몸속 요산의 약 70%는요, 우리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음식의 영양은 3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바로 이 점이 식단 관리만으로는 통풍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혈액 속에 쌓인 요산은요, 마치 뾰족한 바늘 같은 결정체로 변해버려요. 근데 이 결정체가 특히 우리 몸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, 그러니까 심장에서 먼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서 더 잘 만들어집니다. 이게 바로 첫 통풍 발작이 90% 이상, 바로 그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. 사실 통풍이 진짜 무서운 건요, 그 극심한 통증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. 진짜 위험은 통증이 사라진 그 조용한 시기에 숨어 있거든요. 이제 안 아프네? 괜찮네?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인 거죠. 통풍은 보통 이 4단계의 타임라인을 따라 진행돼요. 1단계는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 상태, 2단계는 그 끔찍한 통증이 몰려오는 급성 발작기입니다.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함정, 바로 3단계 간기입니다. 통증이 없으니까 다 나았다고 착각하기 너무 쉬운데 바로 이때 이 요산 결정체가 소리도 없이 우리 관절과 뼈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. 이걸 방치하면 결국 4단계 만성통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통증 없는 시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끔찍합니다. 관절이 영구적으로 망가지고 뼈가 녹아내리고 신장 기능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고혈압, 당뇨, 심장병 같은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통풍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자, 그럼 이 무서운 질병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통풍을 관리하는 2가지 핵심적인 치료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통풍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급성 발작이 왔을 때 쓰는 응급처치,
그러니까 당장 난 불부터 끄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리예요.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춰서 아예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, 이건 평생에 걸친 관리라고 봐야 해요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아까 보셨죠? 우리 몸 요산의 70%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발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식단 조절만 잘하면 되겠지?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. 이미 몸속에 쌓인 요산 결정을 녹여내고 영구적인 손상을 막으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꾸준히 약을 먹는 치료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. 자, 그럼 약물 치료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? 한번 알아보죠. 이런 것들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통풍 얘기하는데 술, 특히 맥주 얘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? 그래프를 보시면 맥주가 다른 술에 비해서 퓨린 함량이 월등히 높은 건 맞아요. 그래서 통풍엔 맥주가 상극이다,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. 근데 사실 통풍 환자에게 술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. 바로 이거예요. 알코올 자체가 우리 신장이 요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 기능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.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요산을 다시 피 속으로 돌려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퓨린이 적은 소주나 와인이라고 안심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통풍 환자한테는 사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식단 관리는 일단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. 화면에 보이는 내장류나 붉은 고기, 그리고 특히 액상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나 모든 종류의 술, 이런 음식들은 요산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니까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.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, 대부분의 채소,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한 두부나 달걀, 또 체리나 커피 같은 것들은 통풍 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비교적 안전한 음식들이에요. 보셨죠? 통풍 관리는 무조건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.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. 바로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. 물은 우리 몸속 요산 농도를 희석시켜주고 신장이 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내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왜냐하면 비만 자체가 요산 생성을 늘리고 배출은 막기 때문이에요. 식단, 운동, 그리고 약물 치료,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딱 이룰 때 가장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. 자,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통풍은 완치하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함께 꾸준히 관리만 한다면 통풍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없어요. 여러분의 건강한 그 여정